그래서 반응이면 제가 사실 반응형 웹 자체가 원래 각각 디바이스에 접속을 해서 그 화면으로만 다 보여주는 게 목적인데, 근데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면 브라우저를 줄이면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간 방송 전송하는 이 중간 중계 시스템이 그게 없어요. 브라우저 자체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 제 코딩한 거 아직 사이트 하나, 사이트 두 번째 거, 사이트 세 번째 거 이렇게 띄워드리고,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아서 제가 줄이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죠라고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이게 그 중계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이 부분을 코딩을 할 건데, 우선 위에 비주얼은 제외를 할게요. 지금 사이트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주의할 게, 여기에서 이 사이트 자체가 가운데 정렬이긴 해요. 이렇게 중심으로 가운데 정렬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왼쪽 배경색과 오른쪽 배경색이 다른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사이트를 보면, 좀 축소해볼까요? 이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좌우가 배경이 달라요. 배경색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연구를 자세히 좀 봐야 되는데, 우선은 확대를 해보면 여기는 그라디언트가 현재 없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있는 게 있어요. 이쪽은 또 그라디언트가 약간 있어요. 여기에서 밝았다가 여기서 어두워지거든요. 밝았다가 어두워지게 되는데, 어제 끝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끝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배경을 따로 주고 왼쪽 배경을 따로 주는데, 그 중간 지점은 이렇게 이미지가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정렬 이미지가 되고, 이렇게 박스를 그려보면 전체 여기에 div로 감싸고 그 안에 반을 나눠서 또 div로 감싸요. 그래, 왼쪽에는 이렇게 녹색이 들어가고, 오른쪽에는 이게 뭐냐, 흑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배경을 주는 거예요. 각각 배경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 이제는 별 모양과 그리고 컨텐츠 코딩이 여기에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배경색이 다를 경우에는. 아니면 이게 뭔가 컨텐츠가 이상해지잖아요. 이 요소의 배경이 있는데 그 위에 다른 요소를 얹힌다?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가운데 얹힌다는 얘기는 앱솔루트로 뛸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다르게 가려면 우선은 똑같이 만들어요. 다른 형태로 또 만든다 싶으면 두 번째 방법은 전체 줘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라디언트로 주는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줄 때 시작색은 여기부터 끝색은 여기까지 주면 되죠. 근데 그라디언트는 색이 점점 이렇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색으로,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색으로, 이렇게 그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어요. 0%에서 50%까지는 왼쪽 색, 50%부터 100%까지는 오른쪽 색 하면 저렇게 선이 반으로 딱 나뉘어가지고 양쪽으로 딱딱 이렇게 배경색이 갈라집니다. 어차피 그라디언트는 배경이잖아요. 배경이기 때문에 위에다 그리고 코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영역 자체가 이렇게 그냥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배경이기 때문에.
그라디언트는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위에 div로 감싸서 요 별 모양과 코딩을 넣는 거죠. 이 별 모양 코딩, 이 검은색 이 배경 쪽에서는 이 지금 이렇게 점씩 찍히고 여기 약간 부셔지고 별 있는 부분이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브라우저가 아무리 넓어도 좁아도 상관없이 왼쪽에는 이 배경, 오른쪽 이 배경이 들어가고, 어차피 이 작은 이하로 떨어질 때는 어차피 배경색 위에 이미지가 떠 있는 거기 때문에 배경 이미지를 가려줘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부분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건데, 문제는 제가 PSD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미리 다운 받아 놓았습니다. 새로운 캡처 프로그램을 찾아야 되는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랑 요 이미지 하나, 또 하나 그냥 저걸 열어드릴까요? 안 했네. 요 이미지랑 요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두 개를 또 나눠야 돼요. 만약 이렇게 이미지를 이게 사실 코딩할 때 이미지가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내가 이미지를 잘라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주어진 대로 하지 않고 제가 생각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주어진 대로 하면 그냥 답정남처럼 되기 때문에 우린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 자체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죠. 우선 반응을 봐야겠죠. 아까 이미지가 어떻게 저렇게 나와 있는지. 우선은 숨겨놓고, 지금 설명했던 거 숨겨놓고, 1번이고 2번인데 지금 커졌죠. 커진 이유는 바로 이 크긴 이미지가 필요해서 지금 커진 거예요. 이렇게 커져야 됐었고, 그리고 3번은 또 늘어지는데, 지금 요거 분사된 이미지, 요거 약간 짜글짜글한 이미지, 요거 자체가 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이거 또 위로 빼야겠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 위치에 오거나 확대가 된 것 같거든요. 이쪽에 있는 거네. 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저는 그냥 같이 갈게요. 그냥 묶어서 가고, 얘 위치를 밑으로 보내고 여기 배경색으로 메꿔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작업을 할 때 지금 이거를 무조건 나 100% 똑같이 만들겠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PSD를 받고 작업하는 거지 이미 오픈된 사이트를 가지고 작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취업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때 되게 조금 약간 주의하셔야 될 게, 우리는 사이트를 보는데 캡처된 사이트가 이 디자인이야. 근데 우리가 PSD 이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2번이 이렇게 나왔으면 아까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만 연구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가 위에 이미지가 밑으로 떨어졌다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지가 커졌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면 이렇게 큰 이미지랑 요거 이미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한 곳에다가 배경을 넣을 거예요. 멀티 백그라운드가 지원이 되죠. CS3에서 한 개 요소에 백그라운드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할 거고, 우선은 처음 요 두 개가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요거 두 개를 우선은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이미지를 저장을 시켜서 이미지를 각각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코딩이 됐을 때 지금 보셔야 될 게, 이것만 우선 구조는 알았어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구조가 밑에처럼 그라디언트를 양쪽으로 뿌려주고, 그리고 별 모양 컨텐츠를 만들 건데, 이 별 모양 컨텐츠에 배경을 두 개를 넣을 거예요. 두 개. 아까 봤던 요 이미지랑 그리고 점 찍힌 요 이미지를 한 곳에다가 두 개의 배경을 넣을 거고, 그리고 이쪽 왼쪽 오른쪽을 코딩을 할 건데, 이 코딩할 때도 그냥 코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반응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한다는 건 이미 PSD가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포토샵 파일이. 두 번째 이렇게 떨어진대요. 처음에서 이렇게. 처음과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선은 우리가 웹 쪽만 봤을 때는 PC 버전만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코딩하실 때 이렇게 박스 잡고 이렇게 박스 잡으실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시게 되면 절대 두 번째로 못 오겠죠. 이렇게 디자인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코딩해야 되냐? 1번, 2번, 3번, 4번으로 코딩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떨어질 때 밑으로 내려가죠. 플롯을 하던 뭘 하던 할 때 떨어져야 되고, 그 다음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2번, 3번은 또 상관이 없죠. 글씨가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고, 3번과 4번을 비교해 보면 상관이 없죠. 또 글씨가 떨어지고 정렬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를 생각을 해서 한번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1번, 2번이 가장 큰 변화된 점이고, 나머지는 글씨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 그리고 이 간격이 어떠냐, 이런 게 좀 중요하니까요. 자, 갑시다. 여기에서 헤더인데 저거는 메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자동 활성화가 안 돼요, 이게. 그래서 하드 코딩으로 다 해야 됩니다. 메인 요소 안에 있는 전체 우리가 다시 설명한 부분을 열어보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1번, 2번 했을 때, 자, 이렇게 코딩한다고 했죠. 밑에처럼 코딩한다고 했어요. 자, 전체 div 한번 값싸고, 그러면 우리가 섹션으로 감싸고 그 안에 배경색을 양쪽으로 나눠주면 우선은 그건 첫 번째로 되는 거겠죠. 해가지고 제목을 넣어줘야겠죠. 여기가 어느 부분인지. H2에서 my star box 스타 박스 해놓고, 그리고 리워드 하죠. 이 부분입니다. 여기 제목이죠. 스타벅스 리워즈 해놓고, 그리고 리워즈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거죠. 이 부분에. 그럼 얘가 제목 역할을 하는 거죠. 컨텐츠 제목 역할을 해서 H2로 빼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내용이 있지만 우리가 코딩하는 순서 자체는 이쪽으로 리워드 혜택을 즐기세요 하고 나서 가입을 통해 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 외형 가입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입 후에 뭐 있으니까 뭐 해라 하면 카드 하는 거 순서를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코딩으로 돌아가서,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P로 한번 나눠볼까요? P로 하는데 좀 글씨는 제가 보고 화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칠게요. 화면 띄워드리면 요거 친 거예요. 요거 친 거고요. 이따 떨어지는 거에 따라서 또 약간 나뉠 거예요. 저희 HTML이 좀 구조가 나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우리가 두 번째 반응 봤을 때는 얘네들이 이쪽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코딩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네트 플러스로 와서 페이지 이동이기 때문에 링크로, 이거 다 코딩하려니까 힘드네.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을 코딩해야 되죠. 반응형은 얘가 끝난 뒤에 얘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얘부터 코딩하고 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P로 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링크로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가 이동하는 거니까 링크로 뺄게요. 다시 P 요소 들어가게 되고, 이젠 얘가 다 이미지라서 제가 복붙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가 됐고, 좀 더 확대시킬까요? 그리고 밑에 링크가 또 들어가게 되겠죠. 에이,
자,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됩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우선 이렇게 이미지랑 좀 비교해 보면 간과하시는 분들이 요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반응형은 주의할 것이 반드시 이렇게 바뀐다. 우리가 바뀔 때 어떻게 바뀌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내가 신나게 웹이다, 내가 아는 게 나왔다, 아니면 내가 이거 좀 금방 할 것 같다 해서 열심히 막 하다가 그 다음에 반응형 디자인 딱 보면 현타 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하실 때 반드시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하셔야 돼요.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내가 어떻게 어디에서 어디까지 변화가 될 건지 이걸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까도 뭐 같이 틀어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PC에서 타블렛으로 갔을 때가 가장 변화가 컸으니까 얘는 뭐 크게 변화가 없고, PC에서 타블렛 갔을 때는 얘에서 이쪽으로 가는데 뜬금없이 중간에 나왔다 버튼이. 근데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글씨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는 컨텐츠 자체를 구조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를 이해하고 코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리워드나 특별 혜택을 알려주는 거고, 스타벅스 회원인지 아닌지를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할 수 있다, 너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면 이렇게 회원이 되라고 알려준 다음에 회원가입할 수 있도록 또는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버튼을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는 이 기프트 카드를 뭐 등록할 수 있어 또는 선물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물할 수 있는 버튼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너 뭐해, 설명 뭐해,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코딩한 입장에서는 CSS 편하게 하려고 그냥 여기 묶고 여기 묶어서 플롯 시켜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됐네, 그러면 패딩이나 마진 주고 앱솔루트 띄워야겠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계속 어려워져요. 이게 지금 4단계까지 있거든요, 반응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밑으로 더 떨어지고 뭔가 하면 또 포지션으로 하게 되면 또 좌표값 다시 세팅해야 되고 또 유동적이지도 않고 막 난리 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이게 유동적으로 그 덩어리 크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려면 그냥 바닥에 붙어 있는 형태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제가 작업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는 CSS 들어가야겠죠. 근데 CSS 들어갈 때도 섹션이죠. 섹션 그대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덩어리 만들 때마다 부모 클래스는 하나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덱스 페이지,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각각 독립적인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리워드라고 하겠습니다. 리워드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안에 있는 작업을 할게요. 자, 클래스 리워드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는 그라디언트를 준다고 했잖아요. 백그라운드죠. 그라디언트는 나 진짜 에이드 플러스 하니까 죽겠네. 백그라운드인데 그라디언트를 주시면 되고, 라이너 그라디언트요.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줍니다. 직선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주는데 어디로 갈 거냐? to right로 갈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to는 도착 지점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디언트를 갈 건데 색상을 알아야겠죠? 색상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라디언트를 갈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색으로 그라디언트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라디언트를. 왜냐하면 아까도 뭐 설명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이고요. 우리는 PC 버전에는 가로 사이즈 100% 꽉 찬 상태에서 브라우저가 크던 작던 간에 무조건 왼쪽은 저 고동색, 오른쪽은 약간 흑색,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배경색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라디언트가 가장 답인 거고, 그라디언트를 0에서 50%까지 하고 50%에서 100%까지 할 거예요. 그리고 왼쪽 색깔이 좀 알아야겠죠? 스포이드 찍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요. 이 색상으로 가는데 시작 지점은 0%예요. 그냥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중간 지점에서 50%까지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50%에서 다시 시작한 다음에 색을 또 알려줘야겠죠. 끝색은 바로 요거.
되고, 그리고 끝색에서 지정을 해주고, 이게 중간에서 틀어지는 색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색은 바로 이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0에서 50%까지 이 색이고요, 50%부터 여기까지는 다른 색이 들어가요. 그러면 50%가 부딪히게 되면서 중간에 딱 잘라진 느낌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서 이렇게 분리시켜주면, 그 퍼센트 위치로 가면 딱딱 분리시켜서, 픽셀도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이거는 비례해서 비율적으로 막 줄었다 늘어났다 하더라도 계속 꽉 차 있는 형태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포토샵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 밑바탕 작업은 됐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쪽을 해야 되는데, 요 가운데 정렬용은 이미 우리가 세팅해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여기 가운데 정렬이 있을 거예요. 여기 가운데 정렬인데, 우리가 스타벅스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REM 작업입니다. 반응형은 REM이 좀 더 편해요. 그래서 이 54.5 REM은 곱하기 하면 나오겠죠. 20 곱하면 몇 픽셀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요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기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업할게요. 자, 리워드 안에 있는 자식의 DIV는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건데 HTML 작업이 안 됐잖아요. HTML로 가운데 작업을 시켜줍니다. 가운데 작업 시키면 브라우저를 한번 볼까요? 또 세를 캐치, 세를 고침.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글씨가 갑자기 쭉 내려가죠. 이쪽에 내려가는 경우 이렇게 가운데 정렬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디자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와, 이 손이 많이 가네. 알트 탭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게 쉽지가 않네, 라이브가. 자,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왼쪽에 배치시킬 거고, 그리고 이 점점점 있는 배경 이미지도 배치를 시킬 거예요. 이 부분 한번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이 배경 이미지 넣는데, 마이 스타벅스 리워즈라는 것은 우리가 H2로 코딩했잖아요. 그리고 H2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크기 H2를 만들고 나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텍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실 저것도 이미지거든요. 근데 전 텍스트를 썼는데 이미지로 한번 삽입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삽입을 해볼까요? 그냥 이 부분을 이미지로 넣어볼게요. 제 이미지가 뭐인지를 좀 찾아봐야 돼서,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이미지스 폴더에 있는 .png로 들어가게 되고, 대체 텍스트 넣어줘야겠죠. 이 텍스트를 설명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까지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브라우저로 봤을 때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정렬 시킨 거, 요 div 시킨 거 배경을 넣는 게 아니라 H2 관리한다고 했죠. H2 관리 한번 해보죠. 되게 정신없다. 여기 내리고. 자, 여기 H2 크기라고 했어요. 그래, H2에다가 우선 배경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요 별 표시를 넣어서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CSS로 와서 리워드에 있는 H2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를 넣을 거고요. 백그라운드를 넣을 겁니다. 백그라운드의 위치는 이전 폴더의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아까 그 별 모양인데, 별 모양 이름을 알아야겠죠. 별 모양 이름은 bgstar.png였어요. 반복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떤 사이즈를 줄 것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이미지 크기를 가늠하면 되겠죠. 이 이미지 크기예요. 그럼 우선 이 이미지 크기로 한번 만들어 보고 작업을 해볼게요. 406인데 높이가 달라야죠. 보여주는 게 다르니까. 406에 261, 406에 261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REM 작업한다고 했죠. 계산기 꺼내서
작업해야죠. 20.3 REM 계산하는 제가 20 픽셀을 1 REM으로 했기 때문에 20으로 나눠야 돼요. 13.05 그러면 얘네 각각 픽셀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해서 계산해 줍니다. 한번 볼까요? 아, 내가 에디트 플러스를 안 켜졌구나. 그래서 가로 세로 사이즈가 171에 261 픽셀이 나왔거든요. 근데 픽셀로 작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REM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1 REM 20 픽셀이에요. 즉 20 픽셀이 1 REM인데 171 나누기 20으로 하셔야 됩니다. 171이 아니었잖아. 406 나누기 261 406에서 20을 나눠야 돼요. 그럼 20.3이 됩니다. 20.3 REM 계산하는 거죠. 261 나누기 20 하면 10.8 REM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세로 고침하기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것을 좀 정렬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이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정 가운데로 오게 할 거예요.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좀 정리를 해줄게요. 세로 가운데 정렬. 우선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미지도 높이만큼 줄간격 주면 되는데, 우선은 그러면 나중에 모바일 갔을 때 위험해지니까 플렉스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렉스로 세로 가운데 정렬을 넣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면 또 프리픽스 넣어줘야 되니까 그냥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에디터가 이거기 때문에 플렉스를 넣게 되면 웹킷 이거 다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에디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면 캡처가 안 돼서 이 에디터밖에. 그래서 플렉스는 하지 않고 테이블로 할게요. 디스플레이 테이블은 따로 프리픽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테이블로 하고, 그 안에다가 요소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테이블 셀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디터 때문에 그거예요. 테이블로 하고 그 안에 있는 스펜을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로 합니다. 그리고 버티컬 얼라인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세로 가운데 정렬이 돼요. H2는 테이블 요소가 된 거고요. 안에 있는 스팬 요소는 TD 요소가 된 거예요. TD 요소, THTD의 특징 자체가 세로 가운데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라인 미들로 작업을 해줄게요. 한번 미리 볼까요? 세로 고침하기 이런 식으로 가운데 오게 되죠. 자, 디자인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지. 이 오른쪽으로 좀 더 가야 돼요. 이게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 위치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정렬을 하고, 어차피 왼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선 이미지를 좀 맞춰봐야겠네요. 이 이미지 자체를 있었잖아. 이 이미지인데 반전을 시켜서 맞춰볼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레프트 탑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캡처랑 좀 다른데로 하는 것은 줄인 거예요. 이렇게 강제로 뭔가 줄였겠죠. 스케일이나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줄였거나 했는데 저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지 위치까지. 그럼 레프트 값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지를 자를 때 여기부터 잘려진 이미지를 썼으니까 현재 이 텍스트 이미지는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크기를 주면 되겠죠. 63 픽셀이네요. 그럼 왼쪽으로 63 픽셀만큼 이동을 하면 되겠죠. 그럼
텍스트 안에 있는 텍스트가 우리는 이미지로 코딩을 했어요. 이미지가 왼쪽으로 63픽셀 정도 나아가면 되니까 뭐 스팬에다가 줘도 되고, 스팬에다가 줄까요? 스팬에다가 왼쪽으로 패딩을 줘도 될 것 같네요. 패딩을 63픽셀인데 픽셀로 안 하고 REM으로 하겠죠. 63 나누기 20은 3.15 REM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미리 보기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얼추 비슷하게 들어가게 되었죠. 자, 그렇게 되면 얘가 높이가 높아져도 줄어져도 상관없이 세로 가운데로 계속 붙어있게 되는 걸 거예요. 자, 디자인을 한번 넣어봅시다. 텍스트부터 정리하죠. 텍스트부터 정리하고 우선 이 배경 깔고 텍스트 정리한 다음에 전체적인 틀 오른쪽 이게 잡는 것은 좀 그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캡처본도 하나 더 필요하긴 하겠다. 우선은 하나하나 잡아보죠. 이게 사실 스타벅스 원본 사이트에서는 이거 다 이미지예요. 현재 다 이미지인데 저는 다 코딩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연습 좀 할 겸. 자, 우선 배경을 하나씩 넣는데 코드를 한번 볼게요. 헤드 플러스를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오른쪽에 그 뒤에 약간 부서지는 모양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넣으려면 또 하나 감싸주는 게 낫겠죠. 이 div는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그냥 디비전이라고 해서 어떤 그룹핑하고 병합하는 그런 목적이긴 한데 접근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고 다만 묶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내가 디자인적으로 묶어주기 위해서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iv를 할 거고요. 여기에서 각각 텍스트 떨어뜨리고 얘는 오른쪽으로 붙고 하는 작업도 할 거예요. 디자인을 좀 여기다가 div에서 div에다 배경사를 좀 넣겠습니다. 여기다 클래스 하나 넣어줄게요. 클래스를 안 넣어도 되긴 해요. 이게 자식의 자식인데 이 안에 또 div를 쓸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클래스를 넣은 다음에 이 클래스 안에서 제어하는 게 좀 나을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info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명 주실 때는 요 클래스명이 좀 뻔한 것들 있잖아요. 뻔한 레프트다, 라이트다, 막 이런 것들, 그냥 블럭이다, 뭐 이런 것들은 뻔한 명사들은 부모가 뻔하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 자식들은 뻔한 클래스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주 출몰 할 법한 클래스명들, txt다 막 이런 거. 왜냐면 부모 상속의 클래스만 계속 쓰게 되면 사실 부모가 다른 거지 자식이 같아도 상관없거든요. 부모가 다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리워드에 info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하나의 뭐 이거에다가 .info라고 또 써더라도 두 개 디자인 다르기 때문에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 줄 때는 약간 뻔한 거 많이 주시고 직관적이고 뻔한 거 그리고 부모 클래스 주실 때는 좀 이 덩어리를 대표할 만한 단어 위주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을게. 아, 얘가 무슨 영역이구나. 딱 헤더 영역이잖아요. 딱 보면 리워드 영역이겠지. 그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게 클래스명 주시는 게 좋아요. 귀찮다고 대충 ASF 막 주고 AA 이렇게 주시면 진짜 바로 아마추어 티 납니다. 되게 안 좋은 케이스예요. 그렇게 클래스명 주시면. 자, 인포는 아니죠. 인포에다가 배경 줄 거예요. 배경 줄 건데 URL이죠. URL 주고 이전 폴더에다가 이미지스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명을 찾아야겠죠. .png 하고 저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반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왼쪽 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두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죠. 지금 좀 찍혔죠? 밑으로 떨어진 건 당연한 거예요. h2는 블럭이고 div도 블럭이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 정렬을 좀 뒤에 해줄게요. 자, 디자인 한번 보고 그리고 요 텍스트 하나 만들어 볼 텐데 우선은 현재 PSD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텍스트 크기나 또는
텍스트의 색상 자체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해 주셔야 되고 우선 표현 방법에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크고 그리고 얘는 굵고 좀 더 큽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얘네들은 다릅니다. 그럼 얘네들을 따로 또 묶어주는 게 좋다라는 얘기겠죠. CSS 표현상 하나로 묶어주고 그 안에 또 얘네들을 또 묶어야 돼요. CSS 표현상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로 가서 HTML을 한 번 더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를 밖으로 뺄 거예요. 왜 뺄 거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CSS 이유죠. 크게 얘만 크고 색상도 다르다. 얘만 크다. 우선은 얘만 크다. 그리고 P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인포 클래스 안에 있는 P 요소들만 전부 다 같은 사이즈에 같은 색상, 인포 클래스 안에 있는 스트롱만 크고 또 같은 색상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스트롱만 우선 잡아줄게요. 인포 안에 있는 스트롱 요소는 우리가 디자인에 봤던 것처럼 이 녀석이 될 거예요. 색상도 다르네요. 그러면 색상이 글씨 높이가 폰트 사이즈와 좀 유사합니다. 다 같진 않고요. 1, 2픽셀 정도 차이가 있어요. 24픽셀이라고 할게요. 24픽셀에다가 색상은 좀 가장 진한 부분 333. 그러면 23픽셀의 색상은 좀 진한 거. 자, 23픽셀은 아니죠. 나누기 20해서 1.15 REM으로 변형을 해줍니다. REM으로. 그럼 이 크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으로 다시 와서 특별한 혜택, 리워드 이 두 가지 텍스트가 좀 굵잖아요. 얘네들 안 굵은 겁니다. 굵고 안 굵고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HTML로 와서 이 부분을 감싸주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한 것 같은데 얘를 스트롱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폰트 웨이트 볼드가 따로 안 해도 되니까 겉을 스펜으로 감싸고 굵은 글씨를 스트롱으로 다시 바꿀게요. 이게 나중에 CSS 넣을 때 덜 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얘는 스펜이 되는 거고요. 스트롱 알아서 굵어졌겠죠.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타벅스 만에 하고 굵어지고 마이 하고 굵어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으로 와서 밑에 텍스트 P 요소 쪽 한번 넣어볼게요. P 갈라섰지만 그냥 인포 클래스 안에 있는 PP를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겠죠. 크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14픽셀로 나왔는데 14픽셀 한번 표현해 볼게요. 14픽셀로 하고 텍스트 666 그러면 인포에 있는 P는 폰트 사이즈가 14픽셀이고 컬러가 666으로 들어가게 되죠. REM으로 계산해 줘야죠. 14 나누기 20은 0.7 REM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요거를 브라우저로 또 봐야죠. 브라우저 새로 고침하려면 총 클릭을 5번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우선 떨어지고 막 이런 것은 뒤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버튼 디자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만 잡아주고 자, 버튼 디자인인데 지금 디자인 보시면 유사한 점이 있죠. 높이 전부 다 같다. 그리고 모서리가 다 둥글다. 선이 있고 선이 있고 글씨색이 요거 두 개는 같다. 선색과 배경색이 같다. 이 차이가 있어요. 배경색이 있으면 흰색이다. 이게 공통된 거 글씨 크기 같고 높이 같고 색 쓰는 게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크기가 다른데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좀 내가 이 버튼을 여기서 쓰고 버릴 게 아니라 계속 나는 쓸 거다. 다른 페이지에서도 이 버튼 계속 사용할 거야 라고 생각할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단발성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버튼은 상속을 주시면 안 돼요. 얘 혼자 눌게 두셔야 돼요. 그 점을 그렇게 만들게 될 거고, 그리고 얘는 배경색이 꽉 차 있고 얘는 선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선이 있는데 배경색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만드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나중에 다중 클래스를 줘서 A라는 클래스를 주면 전부 다 이 디자인이 들어가게 되고, A 클래스에 B 클래스에 다중 클래스를 붙어주게 되면 배경색과 색이 바뀐다고 생각하고 작업하시는 게 나중에 버튼 활용하는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코드도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비슷한 버튼 나올 때마다 계속 크기가 달라서 높이는 상관이 없어요. 가로 사이즈가 달라서 바꿔주고 가로 사이즈가 달라서 바꿔주고 막 이렇게 되면 클래스명만 늘어나니까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클래스는 상속을 갖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어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듈화를 시키는 겁니다. 컴포넌트별로 모듈화를 CSS로 시켜버리면, 부트스트랩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부트스트랩을 하다 보면 우리가 버튼 디자인을 하면 늘려면 특정 클래스 하나만 넣으면 버튼 디자인이 만들어져요. 그 버튼은 어디에 갖다 끼워도 그냥 그 버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가 부트스트랩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클래스가 상속이 안 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자식으로 있어야만 표현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나다. 부모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BTN이라는 클래스를 쓸게요. BTN이라는 클래스를 써서 이 클래스에서는 공통점만 다 넣어주는 거예요. 가로 사이즈 있어야겠죠? 세로 사이즈도 있어야 돼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로 사이즈가 다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줄 간격을 주게 되면, 높이만큼 줄 간격을 주게 되면 세로 가운데 정렬, 텍스트가 가운데 정렬 들어가겠죠. 그리고 폰트 크기가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컬러가 우선은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이 있었어요. 그리고 둥글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다 나오셔야 돼요. 지금 픽셀 했는데 RM으로 다 바꾸고, 픽셀 말고 픽셀 자체를 안 쓸게요. 나중에 RM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나중에 작업을 하실 때 지금은 한 땀 한 땀 좀 HTML, CS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업을 한 땀 한 땀 하시게 될 거예요. 계산하고 넣고 하지만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면 미리 소성값 다 써주고요. CSS에서 포토샵에서 잴 수 있는 것들만 그대로 두시고 미리 다 써놓은 거죠. 저처럼. 그런 다음에 포토샵으로 가셔서 이제는 수치만 계속 기억하고 복붙 기억하고 복붙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우선 글씨 색깔, 보더 레드 색깔 다 같았죠? 하게 됩니다. 자, 보더 색깔 같았고 글씨 색깔 같았어요. 자,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 재는 법. 보더 레디우스는 Shift 누르고 정사각형을 모조해서 재면 그게 보더 레디우스입니다. 근데 재는데 여기 계단 현상 있죠? 안티알리어스 현상, 이거 엘리어싱 현상이 끝나는 부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3픽셀이에요. 그럼 보더 레디우스도 3픽셀입니다. 3픽셀 넣어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REM으로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REM은 무조건 100%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REM을 넣을 때는 높이, 가로, 세로, 패딩, 마진 정도가 필수고요. 그렇지 않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짝대기 하나, 1픽셀짜리 짝대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REM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모바일일 때 더 작아지면 짝대기 하나가 1픽셀이 아니라 0. 몇 픽셀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경계선이라든지 이건 계속 같은 사이즈로 같은 형태로 크기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픽셀을 주셔야 돼요. 내가 REM 작업한다고 해서 100% REM이 아닙니다.
어쩔 때는 픽셀, 어쩔 때는 퍼센트고, 어쩔 때는 REM이에요. 이게 섞어서 써야 되는 거지. REM을 쓴다고 해서 신봉하셔도 안 되고 EM으로 신봉하셔도 안 돼요. 이 픽셀이네요. 지금 요거는 선도 마찬가지로, 이게 버튼의 선도 마찬가지로 모바일로 갔다고 해서 전체 작아지지만 선 자체가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버튼 크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 선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대로 고정을 두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REM으로 작업하시는 게 낫죠. 자, 포토샵 화면 전환 안 하고 제가 바로 그냥 수치를 잴게요. 이제 38픽셀 나왔거든요. 38 나누기 20, 1.9 REM입니다. 1.9 REM 해주시고, 높이 같다고 했으니까 복붙 해주시면 되고, 폰트 사이즈는 13픽셀이 14픽셀로 하겠습니다. 0.7 REM. 0.7 할 때 양수는 0 안 써주셔도 돼요. 음수만 마이너스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다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미리 보기. 내가 클래스를 안 줬구나. HTML 클래스를 안 줬네요. 일단 클래스를 btn 넣어줍니다. 그리고 밑에까지 넣어줄게요. 똑같은 버튼들을 전부 다 btn 클래스, 상속 없는 클래스죠.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버튼이 똑같이 다 만들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봐야죠. 디자인 보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요 배경이 있을 경우에요. 그냥 배경이 있을 때 클래스를 따로 잡고 흰색으로 바꿔주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와서 회원가면 배경 있잖아요. 이럴 때는 그냥 타임 뭐 이런 식으로 넣어 볼게요. 기본은 이 디자인인데, 타입 뭔가 특정 클래스가 들어갈 때마다 디자인이 바뀌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 타입 1을 넣어 주시고 CSS로 와서 btn이 타입 1이 붙었을 때는 배경색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색상은 흰색으로 바뀌는 걸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녹화본 올라갑니다. 녹화본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사이즈가 다르다는데, 가로 사이즈 다른 거는 사실 이제부터 가로 사이즈 크기는 상속을 주면 돼요. 상속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가로 사이즈 다르다, 이제 상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기본 크기를 줄게요. 우선은 제가 다른 페이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사이즈를 줄 거예요. 최소 가로 사이즈는 125픽셀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가로 사이즈 주고 그 이상 늘어날 때에는 상속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min width 쓰시면 되겠죠. 최소는 이 정도로 늘어날 거다. 근데 REM으로 작업한다고 했으니까 6.25 REM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더 늘어날 경우에는 알아서 글씨가 늘어나면 늘어나게 되겠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패딩도 봐야 돼요. 아직은 패딩 볼 수 있는 영역에 대한 디자인 힌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대로 두게 될 거고, 만약에 글씨가 커졌는데, 지금 글씨가 커지면 양쪽으로 붙을 거예요. 텍스트가 많이. 그래서 가운데 정리를 해야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서 나중에 살짝 손을 보면 될 건데, 지금 상태로는 틀어짐은 없을 거예요. 확장성까지 있게 보면 되겠죠. 자, 브라우저 미리 보기, 새로 고침, 이런 식으로 각각 다 잡아주고, 얘가 이제 붙게 되죠. 이럴 때 여백을 좀 주거나 하면 좋은데, 얘는 또 상속에서 커지기 때문에 그건 좀 뒤에 작업을 하겠습니다. 디자인 한번 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요 디테일한 요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는 스팬 요소죠. 스팬 요소에서 줄 간격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줄 간격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 우선은 스팬은 줄 간격 초기화 해주고요. 그리고 스펫 안에 있는 다른 애들 P 요소를 좀 잡아볼 텐데, P 요소를 보게 되면 디자인에서
P 요소 안에 얘가 굵어요. 얘도 굵어요. 그리고 얘도 굵습니다. 이게 굵은 애들을 따로 빼줄게요. B나 스트롱 쓰면 되겠죠. 이걸 기억해 뒀다가 HTML에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시간 보게 되는구나. 아 근데 나 이거 못 믿어가지고 이 브라우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냥 해야지 뭐. 근데 저 그 에디트 플러스에 있는 비밀보기 브라우저가 안 좋아요. 되게 방금도 웹 폰트 적용 안 됐잖아요. 등록하세요. 여기까지인가? 디자인을 봅시다. 디자인에서 이제 텍스트 크기만 보면 되겠네요. 줄간격 볼게요. 줄간격은 20픽셀, 크기는 14픽셀, 20에 14. P는 폰트 됐고 줄간격은 20. 20은 1REM이라고 했죠. 1REM을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더 벌어지게 될 거예요. 줄간격 자체를 주게 되면 줄간격이 이런 식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줄간격이 벌어지거든요. 줄간격은 브라우저에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요. 1REM이잖아요 줄간격이. 그러면 위아래로 0.5REM씩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러면 0.0.5REM 벌어지면 이렇게 여백이 각각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백을 잴 때 여기서 여기까지 재게 되면 더 벌어지게 재는 거예요. 이게 줄간격이 남아 있거든요. 줄간격이 여백과 같이 혼용되기 때문에 같이 겹쳐지지 않아요. 추가 여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2픽셀이거든요. 그럼 P 요소 위로 12픽셀 들어가는데 그것까지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여기부터 이렇게 12픽셀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줄간격은 여기서 여기가 줄간격이 마주치는 지점. 줄간격은 이만큼 크기인데 마주치는 지점이 여기니까 이쪽이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될 거고 너도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줄간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전체 줄간격은 이렇게 다 딱 떨어지게 되죠. 이게 줄간격이에요. 그럼 우리가 줄간격을 쟀을 때 위에는 많이 이 첫 줄과 마지막 줄은 많이 놓치세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셔야 됩니다. 몇 픽셀 안 되는데요 하지만 사실 1, 2픽셀은 괜찮지만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참 차이가 많이 커요. 실제로 봐도. 그래서 잴 때 여기가 지금 현재 3픽셀이거든요. 그럼 총 6픽셀이 날아가는 거예요. 여백, 제 오차가.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 12픽셀 정도 여백이 좀 나오죠.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여백이냐? 바로 요 위에 12픽셀. P 위에다가 12 넣을게요. P 위로만 12픽셀을 넣어서 기억해 두겠습니다. P 요소에다가 네, 12픽셀 바로 넣으면 안 되죠. 12 나누기 20.6 REM. 오랜만에 이렇게 보신다. REM을 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벌려주고요. 그리고 줄내림이 들어가잖아요. 위에 줄내림이 들어가는 거 위에 BR 치겠습니다. BR을 각각 이렇게 줄내림이 들어가는데 여기 BR을 각각 이렇게 딱딱딱딱 주겠습니다. 요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해보세요. 여기 BR 주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브라우저로 확인해 보죠. 새로 고침하기. 이런 식으로 쭉 떨어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거 한번 잡아볼게요. 왼쪽, 오른쪽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2, div 전부 다 H2, 요 div 요 두 개를 플롯화 시키면 되겠죠. 플롯 레프트하고 플롯 레프트를 하는데 지금 가운데 정렬이거든요. 현재
자, 가운데 정렬이 바로 요걸 준 거예요. 요게 뭐냐면 54.5 곱하기 20은 현재 1090 픽셀이에요. 현재 이게 얘 자체가 1090 픽셀에서 왼쪽 H2 크기가 20.3이라는 거죠. 20.3 곱하기 20은 얘가 406이에요. 406. 그럼 얘가 H2라는 거 왼쪽에 뭐냐? 그 별 모양이 왼쪽에 406 픽셀의 전체 가운데 정렬에 406 픽셀을 차지하는 거고, 나머지 오른쪽에 있는 인포라는 아이가 406 픽셀 뺀 나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계산하지 말고 전체 가로 사이즈가 또 추정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럼 이거를 제가 계산식을 넣어서 한번 넣어 볼게요. 20.3 REM을 나머지를 가질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일단 가로 사이즈를 넣었는데 계산기를 넣을까요? 칼시로 해가지고 가로 사이즈 100% 여기다 100%에서 20.3 REM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계산한 대로 1090 빼기 406이 되는 거예요. 1090이라 쓰지 않은 이유는 이미 부모가 1090이고 그 안에 100% 자식이 있기 때문에 100%로 꽉 차 있는 거죠. 100%에서 나머지 뺀 영역, 얘를 뺀 영역만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가져갈 수 있게 나머지 영역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부모가 커져도 얘는 자동으로 얘만큼 빼서 나머지 영역을 가져가게 될 거고 해서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 다 블록이기 때문에 얘를 플롯을 레프트 시켜주고요, 얘도 플롯을 레프트 시켜줄게요. 자, 미리 보기 해볼까요? 세로 고침. 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배경이 사라졌죠? 당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플롯을 준 부모는 배경이 사라진다. 플롯을 준 부모가 누구냐? 우리가 플롯을 준 건 H2와 div 이 두 개의 플롯을 준 거예요. 그럼 이 div가 높이가 사라진 거죠. 근데 이 div는 누구냐? 바로 얘죠. 여기다가 컨텐트를 디스플레이 블럭에 클리어 보스를 씁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 디폴트에다가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거 갖다 쓰셔도 되고, 근데 우선 이렇게 쓰겠습니다. 우선 기초를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div의 마지막 자식으로 인라인 요소를 만들고 걔를 블록화 시켜서 클리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 높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얘 부모도 같이 살아나게 되면서 배경 그라디언트도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미리 보기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좀 튀어나오고 했었는데, 요거는 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면 되고, 우선은 오른쪽 클래스 인포잖아요. 이 부분 자체가 클래스 인포란에 우리가 높이가 없어서 그래요. 클래스 인포에 높이도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 얘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얘가 문제네. 얘는 좀 뒤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좀 포지션 띄워야겠네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지금 이렇게 뜬 이유가 뭐냐면 이쪽이 투명이에요. 투명 이미지인데 얘 뒤에다가 백그라운드 그라디언트 깔았잖아요. 그라디언트 깔아서 그래요. 그럼 배경이 또 보인 거죠. 배경을 여기까지 깔던 해야 될 것 같아요. 특정 영역까지 깔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거는 좀 차차 뒤에 보고, 이쪽 정리하고 나서 이쪽 넘어갈게요. 여기 높이도 이쪽 줘야 돼요. 높이가 없기 때문에 높이 줘서 작업해 볼게요. 자, 왼쪽 높이 이미 10.8 REM이었죠? 10.8 REM으로 해도 되고, 이제 플롯 주기 싫고 막 하면 플렉스로 해서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이거 프리픽스 달기 싫어가지고 그냥 플롯 준 거예요. H2 여기에다가 높이가 들어가게 되겠죠. 똑같이 높이 똑같이 줍니다. 자, 미리 볼까요? 미리 해보려면 클릭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높이 다 활성화됐고, 그리고 나서 요것만 오른쪽으로 다 배치시켜주면 되겠죠. 이 부분도 이제 작업을 좀 해볼게요. 포토샵으로 한번 보고 해보죠. 지금 다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이유는 당연히 블록이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얘가 플롯 레프트, 얘가 플롯 라이트, 얘도 플롯 레프트, 얘가 플롯 라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좌우 될 텐데, 그러면 결국 얘네들이 묶어줘야 묶어주고 묶어줘야 돼. 저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왼쪽, 얘네들은 왼쪽, 얘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죠? 그러면 얘네들 왼쪽으로 전용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얘도 왼쪽이죠? 그럼 여기에서 레프트 여기까지 레프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얘는 라이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얘도 왼쪽이죠? 그럼 레프트. 얘도 라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 얘 왼쪽 클래스 있는 거 무조건 플로 레프트고요. 라이트는 거 플로 라이트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에서 정리가 될 거예요. 클래스 CSS 가져가 볼게요. 자, 리워드 안에 있는 클래스 레프트는 플로 레프트고요. 리워드 안에 있는 클래스 라이트는 클래스 플로 라이트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반응형 들어갔을 때 레프트 라이트를 플롯을 런을 주게 되면 다시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미리 보기 해볼까요? 새로 고침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건 전체적인 사이즈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얘네 클래스 인포죠? 다 감싸야 될 클래스 인포인데 클래스 인포에 대한 사이즈가 없어서 그래요. 가로 사이즈가.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여기 전체적인 인포에 대한 이 전체적인 클래스 인포인데 오른쪽으로 다 못 올라가고 이상하게 된 거는 가로 사이즈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얘네들 사이즈예요. 그걸 가지고 작업하면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746이라고 나왔네요. 746 나누기 20은 37.3. 그러면 얘 가로 사이즈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실제 가로 사이즈예요. 지금 준 거. 당연히 잘려서 밑에 떨어지죠. 우리가 코딩한 거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1090에서 이쪽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붙게.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확 붙으면 딱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줬을 때 왼쪽 이렇게 이만큼 여백을 줬었는데 여백 자체가 필요 없는 녀석이었어요. 아예 여백이 필요 없는 녀석이었고 딱 붙여서 작업해야 되고 보면 여기 딱 떨어지죠. 그 부분을 작업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코드로 다시 들어와서 어디 갔니? 왼쪽으로 너를 주지 말았어야 됐었어. 그리고 너의 사이즈는 이미 정해져 있지. 포토샵에서 너의 사이즈는 이미 여기부터였다. 여기부터 여기까지였지. 그러면 320이네요. 320 16rem H2 16rm이 되는 거죠. 미리 보기. 어차피 제가 한번 다시 해줘야 돼요. 얘가 지금 브라우저 자체에서 왼쪽에 있는 리워드 부분을 제가 띄워줘야 한번 띄워줘야 되고 얘도 더 덮었어야 되고 그러면 얘가 좀 더 왼쪽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그 부분도 좀 한 번 더 잡아볼게요. 얘 쉽지가 않네요. 제 커서도 안 보이잖아요. 화면에 브라우저에 내가 어딜 가리키고 있는지.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자체가. 살펴봅시다. 최악의 조건이다. 최악의 조건. 비율 50%가 아니라 한 30%? 30%에서 70%로 그러면 아니다. 30%에서 30%지. 30에서 30을 시작해야죠. 봅시다. 또 보여드려야 되고 이 브라우저 아니에요. 저 또 보는 게 또 다른 브라우저예요. 나는 또 보는 브라우저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잘린 이유가 뭐냐면
가로 사이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 배경 이미지 자체를 오른쪽으로 기준을 또 해줘야 돼요. 배경이 오른쪽으로 기준을 되게 코드도 좀 잡아줘야 되고. 이게 요 스타이거든요. 라이트 00이면 라이트 저기기 때문에 왼쪽 위이기 때문에 라이트 탑을 줘서 오른쪽 스타도 다 보여야 되고. 그래서 한 번 더 세로 고침. 이런 식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겠네요. 왼쪽에 있는 걸 앱솔루트로 띄워야 돼요. 그래야지 전부 다 뚫고 들어오니까 그 작업부터 좀 해보죠. 그게 낫겠다. 자, 갑니다. 플롯이 필요 없죠. 그러면 플롯은 당연히 필요가 없고 고정되어 있는 거고, 왼쪽은 포지션으로 날려준다. 날려주는데 기준이 되는 것은 네가 기준이 된다 해줍니다. 미리 보기.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빼기를 했는데 빼기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왼쪽 가로 사이즈 빼기가 아니라 왼쪽에 패딩을 줘야 돼요. 얼만큼 떨어지겠다. 여기부터 왼쪽 마이 스타벅스 리워드라는 글씨부터 이 뭐냐 디자인을 봐야겠구나. 디자인 좀 더 편하겠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패딩을 줘야 되는 거죠. 얘는 앱솔루트를 이미 띄워버려 가지고 뒤에 겹쳐진 형태가 나온 거고, 왼쪽 오른쪽으로 패딩을 띄워서 들어가야겠죠. 시도는 좋았으나 진짜. 자, 패딩 값을 찾아야지. 찾아라.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340이면 340 나누기 20은 17입니다. 17 REM. 자, 여기 어딨냐? 어딨니? 우선은 앱솔루트 렐러티브고, 인포가 너가 아니라 너는 그냥 100% 줄 거고, 그리고 너는 패딩으로 옆으로 17 REM만 있으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될 거란다. 미리 보기 합시다. 세로 고침.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맞는 거예요. 이쪽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가로 사이즈가 좀 더 필요하겠네요. 뭔가 이쪽에 패딩이에요. 개발자 도구 찍어본 거거든요. 근데 개발자 도구 캡처도 안 돼요. 이게 방송 송출이. 그래서 캡처를 뜬 거고, 왼쪽에 패딩 이만큼 있고, 이게 실제 인포 클래스에 대한 영역 자체예요. 이 전체가 1090이라는 가운데 정렬을 한 거고, 그 안에 왼쪽은 앱솔루트 띄운 거고, 그리고 이 배경은 30%로 하고 나머지 70%가 이 배경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얘가 가운데 정렬을 시킨 거고, 왼쪽에 H2는 앱솔루트 인포예요. 지금 보시는 화면 자체가 인포 클래스고, 왼쪽에 패딩을 이만큼 줬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 얘네들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왜 정리가 안 되느냐, 지금 플롯을 줬어요. 얘는 플롯 레프트, 얘는 플롯 라이트. 근데 안 올라갔죠. 왜 안 올라갔냐? 공간이 없으니까. 얘가 원래 우리가 예상하는 공간은 이렇게 해서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얘가 더 이상 올라갈 공간이 없으니까 우선 그걸 확보하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틀어진 거 뭐냐, 얘는 여기 올라갔는데 위에 또 낄 자리가 있는 거야, 이 중간 틈이. 그래서 얘가 위에 걸쳐진 거예요. 얘는 또 플롯 라이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못 올라간 플롯 라이트 옆에 또 플롯 라이트가 또 붙은 거예요. 얘는 왼쪽으로 붙으려고 플롯 레프트를 붙었는데 플롯 라이트가 다 못 올라가니까 그 자리를 또 꿰차고 올라간 거야. 그래서 되게 플롯을 줘가지고 막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군데만 좀 잡아주면 돼요. 얘네 두 개를 하나로 묶어준다. 그래서 클리어 시켜준다. 그리고 얘네들을 자간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너무 벌어져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현재 우리가 PSD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 영역, P 영역 자체를 레드 스페이싱을 좀 줘서 얘가 올라갈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 작업을 좀 하면 내가 좀 보기 좋게 완성이 될 것 같아요.
PLCD가 있으면 정확하게 딱딱딱하고 자간하고 크기하고 다 해줄 텐데 지금 그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웹 폰트 자체도 다르고, 지금 스타벅스 사이트에 있는 것은 또 저게 또 다 이미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되게 많죠. 그거를 해짓고 처리하는 중입니다. 자, H2에서 레더 스페이싱 자간이죠. 0.5 픽셀로 하겠습니다. 0.5 마이너스 0.5 픽셀인데 0.5 픽셀로 한번 해보고요. 요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H2가 아니죠. H2가 아니라 스팬에 있는 거 0.5하고 P도 다 전부 다 레드 스페이싱 다 넣어볼게요. 이게 버튼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인포에다가 주게 되면 다 들어가니까 버튼까지 그냥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줘 볼게요. 미리 오게 해볼까요? 자, 이게 좀 줄어들었네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더 줄여야겠네요. 제목 부분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더 줄여보겠습니다. 제목 부분만 좀 줄이면 될 것 같아요. 0.1로 해볼게요. 0.1 픽셀로. 이쪽 REM 안 써도 됩니다. 이쪽 레드 스페이싱도 뭐 크게 좌지우지할 건 아니니까, 뭐 민감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새로 고침. 자, 이제 올라갔죠. 딱 이제 올라갔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배치가 됐죠. 여기 자리가 안 나와서 그래요. 플로 라이트의 자리가 확실히 안 나와가지고 저렇게 돼가 들어간 건데, 자간으로 해서 좀 줄여주었습니다. 글씨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서체도 다르고, 이미지인데 저는 텍스트를 하고 막 해서 그런 거예요. 네, 박수 칠 정도는 아닌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린 거지, 그냥 혼자 코딩했으면 벌써 완성하고 끝났어요. 자, 다음에 여기 좀 글씨를 내려줘야겠죠. 자, 내리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여기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를 좀 내려줄게요. 그러면 위에 우리가 인포 클래스 안에 있는 거 위에다가 좀 클래스 주면 되겠죠. 패딩을 좀 주면 되겠죠. 위로 49 픽셀인데 50 픽셀이라고 하고, 50 픽셀 나누기 20은 2.5. 그러면 여기에 2.5 REM을 주면 됩니다. 여기 REM을 주고, 그리고 다시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다시 떨어진 이유는 제가 박스 사이즈는 안 줘서 그래요. 높이에 패딩 줬으니까 떨어진 거겠죠. 그리고 얘네 두 개를 합친 클래스 라이트 있죠. 클래스 라이트에다가 위로 패딩 더 주면 얘도 내려갈 거고 얘도 내려갈 거예요. 근데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두 개 다 합쳐준다고 했죠. 왜 합쳐주냐면 이 위에 있는 포토샵으로 해야겠구나. 지금 얘네 두 개를 합친다고 했어요. 왜 합치냐면 얘네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얘만 또 내려갔네. 그럼 얘만 또 잡아줘야겠죠. 얘만 또 내려간 거고, 각각 또 크기가 또 있는 거고 해서 그 부분 또 해볼게요. 자, 우선 박스 사이징 또 아까 안 넣었던 문제도 있었죠. 레프트고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안에 또 얘네들이 각각 나눠갖게 또 만들어줘야 돼요. 글씨 저기 얘네 크기는 잡아줬구나. 크기 잡아주면 그대로 두면 되고, 얘네 두 개를 합쳐서, 그리고 이쪽에 여백 이만큼 줄 거예요. 그거까지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8 플러스 와서 패딩을 전 높이까지 있으니까 박스 사이즈 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두 개를 합쳐준다고 했죠. 레프트 라이트를 합쳐준다고 했어요. 얘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왼쪽 두 개가 같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또 다시 디아이브로 감싸겠습니다. BTM이라고 했습니다.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데 좌우로 나뉘는 거지만 얘를 감싼 이유는 위와의 여백을 통해서 정리를 하려는 거였고, 아니면 네, 그렇게 해줘야겠네요. 클래스 BTM은
리워드에 있는 클래스 BTM은 패딩으로 주면 되겠죠. 이 영역 자체는 얼마만큼이냐. 여기서 여기까지죠. 줄간격이 있기 때문에 줄간격에서 줄간격 해저로 피해 있는 안 가는 상태에서 34픽셀 넣어주면 되겠죠. 34를 REM으로 바꿔주면 1.7 REM 어디 갔니? 1.7 REM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박스 사이징에서 잘 올라갔고요. 그리고 여백도 되는 건가? 지금 안 됐는데 왜 안 됐냐면 클리어 안 줘서 그래요. 클리어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BTM에 클리어를 줘야 돼요. 위에 레프트 라이트의 플롯 영향을 받아서 얘가 영역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클리어 보스로 해서 다시 생성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영역 자체가. 얘네 두 개 좀 내려주고 얘는 그대로 두고 하면 되겠네요. 한번 보죠. 다시. 지금 아까 좀 높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까 P 위에다가 패딩을 줬어요. 요거까지 계산해 줘야겠다. 요걸 계산 안 해서 더 벌어진 것 같아요. 그거 좀 계산해 주겠습니다. 이만큼 패딩을 주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P 위에다가 0.6 REM을 또 줬거든요. 그냥 0.6 REM을 덜 줘야죠. 이렇게 줘야만 초과되지 않겠죠. 이게 아까 문제여서 좀 틀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자, 오른쪽 이 기프트 카드 선물하기가 위로 더 들려 있어요. 그 이유가 위에 패딩이 들어가는데 패딩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P에다가 전부 다 위로 패딩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또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 전부 다 P라고 했지만 BTM 안에 있는 P는 안 되는 거죠. 얘를 위로 패딩을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밑으로 패딩을 줬어야만 얘 두 개가 영향이 없는 건데 좀 반대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H2 밑으로 H2가 아니지 이 스팬 얘한테 밑으로 패딩을 줬어야만 되는 거였네요. 그럼 얘를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죠. 왜냐하면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패딩이 안 들어가요. 밑으로는 패딩이 안 들어갑니다.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너는 그대로 0.7이 맞는 거죠. 1.7이 맞는 거고 P마다는 패딩이 필요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하면 이젠 좀 정리가 되죠. 여기 위에 이 기프트 카드랑 왼쪽 텍스트랑 위로 윗변이 다 맞고 위에도 다 맞게 되는 거죠.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윗변은 다 맞았어요. 이 선까지 맞췄고요. 이제 이 기프트 카드 크기 한 번 더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왼쪽 좀 틀어진 거 잡아줘야 되고, 이쪽도 좀 더 당겨야 됐는지 확인 한번 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 작업하면 되겠네요. 자, 천천히 하나씩 또 해보죠. BTM에 있는 버튼을 잡으면 되죠. BTM에 있는 버튼 자체의 크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죠. 255 픽셀, 255 픽셀이니까 BTM에 있는 BTN은 가로 사이즈가 255를 픽셀을 REM으로 바꿔야죠. 255 나누기 20 12.75 12.75 REM을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꽉 맞는 게 되고,
그러니까 버튼을 만드실 때는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걸 하나 만드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곳에 어떻게 상속을 받냐에 따라서 지금 코드처럼 누구 안에 뭐가 있을 경우에는 너는 이렇게 커져라고 따로 분리시켜 주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디자인 바꾸려면 여기 있는 디자인이랑 다른 페이지 디자인이 같은데 이 코드 계속 수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디 상속이 안 받고 그냥 버튼 자체로 캔슬, 버튼 자체로 넣어두시는 게 좋죠. 자, 보겠습니다. 또 디자인을 봐야지. 아니다, 브라우저를 제가 개인적으로 브라우저 볼게요. 화면 안 띄우고. 자, 그 다음 잡아야 될 게 회원가입 로그인 버튼 내려놔야죠. 라이트를 잡아야 되는데 두 개 버튼 다 내려놓는 게 낫겠네. 두 개 다 버튼을 35픽셀. 여기 너무 붙어 있거든요. 여기 떨어뜨려 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코딩한 화면인데 여기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여기 안 붙잖아요.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인라인 요소를 줄바꿈해서 치게 되면 가운데에 MBSP가 하나 생겨요.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폰트 사이즈 0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폰트 사이즈 생성해 주던가 아니면 A 요소를 한 줄로 다 코딩한다던가 그 둘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 간격은 여백을 따로 줘야겠죠. 그리고 얘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려면 따로 또 클래스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얘는 라이트로 했지만 얘는 플롯을 위한 라이트였고 라이트 탑으로 해서 여백을 주기에는 너무 그렇다 라는 것이죠. 아니면 아싸리 그냥 포지션으로 간 다음에 나중에 포지션 해제해주면 또 밑으로 가긴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냥 플롯을 해도 되고 포지션이 좀 더 편할 수도 있었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선은 요거 두 줄로 됐던 요렇게 여백 많아서 이쪽 더 이상 못 갔던 거 그것도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박스 사이징을 주지 않았어요. 박스 사이징도 한번 줄게요. 높이를 이만큼을 재버렸거든요. 아까 선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 사이즈에 또 선까지 있었으니까 그래서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박스 사이즈를 주지 않아서 버튼에 지금 가로 사이즈 줬는데 선을까지 줬잖아요. 플러스 알파니까 박스 사이즈를 줘서 얘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얘네들이 두 줄 이렇게 엔터 쳐서 두 줄 되면 인라인들은 가운데 MBSP가 하나 생깁니다. 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줄어들긴 했으나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 이렇게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 안 맞는 게 있다라는 거는 얘네들 중간에 MBSP가 생겨서 그래요. 제가 여백을 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내림밖에 없었어요. 아까 버튼과 버튼 사이 여백은 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요를 한번 해주는데 좀 너무 아까 이거 막 이것저것 신경 쓰냐고 코딩도 제대로 안 되는 거 같네 지금. 그냥 포지션으로 할 걸. 이 라이트와 사실 이게 목적이 불분명해졌어요. 어떻게 보면 풀 라이트 레프트 하면 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쓸모가 없어졌다. 하지만 여기서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 전용으로 또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지금 클래스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사실 레프트 라이트는 필요하긴 했었지만 사실 포지션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고 하면 오히려 레프트는 필요 없었고 얘네들만 감쌌으면 포지션으로 잘 정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플롯으로만 정리를 하려다 보니까 뭔가 좀 더 나쁘게 가고 있다 라는 게 좀 있네요. 그러면 우선 여기서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다중 클래스 하나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중 클래스 하나 줘서 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기에다는 탑 btn이라고 할게요. 위에 있는 버튼을 설정해 주기 위해서 얘한테
클래스를 하나 줘서 따로 설정을 해줄게요. 리워드의 탑 btn 어디에 있는 인포에 있는은 필요 없고 그냥 탑 btn을 줘가지고 얘 자체의 버튼의 위치를 잡아줘야 돼요. 아 약간 오늘 좀 안 풀리는 날이네. 여기서 여기까지 34픽셀. 그러면 오늘 마음에 안 드네요. 오늘은 34픽셀이지. 이거를 RM으로 나누면 1.7 이렇게 위로만 들어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옆에 좀 쪼그라드는 것도 한번 잡아볼게요. 쪼그라든 이유가 줄 내리면서 그래요. 우선은 폰트 사이즈 안 건들고 이렇게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만 건드려서 보면 붙게 되죠. 그렇죠? 이게 엔터를 치면 그렇습니다. 엔터를 안 칠 수는 없으니까 우선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줄 처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여기서 여백을 그냥 줘버릴게요. 여백을 주기 위해서는 한 곳에만 주면 되잖아요. 이곳에 있는 A 요소에다가 오른쪽으로만 주면 되지. 얼마인지는 계산을 하면 되겠죠. (5픽셀이네요) 5픽셀로 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시켜서 RM을 안 하고,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한데 그냥 하죠. 0.25 RM, 0.25 RM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백에서 딱 맞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제 왼쪽 좀 정리하고 요 높이 부분도 정리해서 한번 마무리 수순해 볼게요. 아 높이를 잘못 줬구나. 아까 높이를 잘못 줬네요. 그래서 초과가 됐네. 260인데 216으로 줬네요. 260인데 260 나누기 20은 13REM인데 제가 높이를 잘못 줬네요. AC2 260 여기가 13REM이에요. 사실 여기도 13REM이 돼야겠죠. 이게 정상 높이였어요. 그래서 좀 깨졌던 거네.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왼쪽에 보면 저렇게 된 이유가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점점점 찍힌 이미지가 밑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 좌표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좌표를 줄 때는 인포죠. 저 부분이 인포에 있는 건데, 인포에 배경을 줄 때 현재 좌표가 00으로 되어 있으니까 레프트 버텀으로만 주면 왼쪽 아래로 붙어 있을 거니까 이 부분만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위에 이렇게 똑 돼 있는 경우는 배경 이미지밖에 안 줬으니까 배경색도 같이 줘야죠. 배경색 주려면 이미 한번 준 적이 있죠. 전체적인 이쪽에 요 배경색이에요. 이 배경색을 여기에도 감싸주는 거죠. 어딨냐? 인포 여기에다가도 같이 배경색을 감싸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여기 버튼 보면 좀 밑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계산을 제가 잘못해서 그래요. 어떤 계산을 잘못했느냐, 여기 박스 사이즈는 줬어요. 박스 사이즈는 줬는데 줄간격 높이도 높이만큼 줬는데 사실 박스 사이즈 주면 2픽셀 뺀 나머지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계산해주고 마무리 시작했습니다. 1.9 곱하기 20 빼기니까 4픽셀을 빼야 되니까 34 나누기 20은 1.7 1.7이네요. 그래야지 가운데로 옵니다. 다시 한번 보기. 그쵸? 가운데로 딱 오죠? 요 선과 같이 계산해 주다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PC 버전이 완성이 됐네요. 자, 반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할 때는 지금 보면 높이밖에 늘어난 게 없어요. 높이 늘어났는데
이제 얘가 가운데 정렬이 안 되죠. H2가 우리가 H2를 높이를 줬을 때에는 버티컬 라인 미드를 줬단 말이죠. 이제 버티컬 라인 탑으로 준 다음에 위로 패딩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높이만큼 위쪽으로 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 하나. 왼쪽은 플로타 해제. 그 다음에 여백 정리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해보죠. 우선 타블렛 단계만 하겠습니다. 모바일 단계는 뒤쪽으로 하고 에디트 플러스로 가서 자, 인덱스 CSS에서 이제 모바일 타블렛 버전으로 갈 거예요. 요게 어딨냐? 이게 타블렛 버전이거든요. 타블렛 버전에서 갈 건데 타블렛 버전에서는 H2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있는 것만 가져가셔야 됩니다. H2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바뀌는 것만 복사하셔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바뀌는 건 뭐냐? 앱솔루트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높이가 좀 달라지죠. 가로 사이즈는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높이가 달라지니까 높이 놔두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그대로 두겠습니다. 테이블 셀 같아요. 다른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버티컬 라인 미들은 탑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패딩이 추가가 된다고 했죠. 위로 붙는 걸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높이와 패딩만 좀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러면 335예요. 335를 자, 335를 나누기 20으로 하게 되면 66.75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백은 위로 붙게 했으니까 이만큼으로 떨어지게 다시 만들어야 되죠. 108만큼 떨어졌네요. 그러면 108을 나누기 20을 하게 되면 5.4 REM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키워놓고 배경은 이미지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이미지는 위로 붙게 만들면서 위에서 좀 떨어지게 해주는 거죠. 브라우저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반응형으로 들어가서 높아진 거죠. 근데 뒤에 보면 지금 이게 PC 버전이고요. 이게 모바일 버전, 이게 타블렛 버전이거든요. 보면 높이가 그대로 있다가 밑에는 전체 커졌는데 밑에가 안 커졌잖아요. 배경이 더 이상 안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부모의 높이를 안 키웠기 때문에 전체 부모 크기 높이도 한번 키워볼게요. 그러면 전체 부모 크기는 index.css 가보면 이 리워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높이를 키운 게 어딨지? 아, 그쵸. 얘는 안 커지죠. 전체 부모 키우려면 얘가 커야 되니까 인포 부분을 늘려줘야지 전체 부모 크기도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앱솔루트이기 때문에 앱솔루트는 높이를 키워봤자 자기 부모의 영향을 전혀 주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클래스 인포를 똑같이 복사해서 타블렛 들어갑니다. 다른 점 우선은 배경 그대로 있을 거고요. 박스 사이징도 그대로 있겠죠. 높이만 달라진다고 했어요. 높이는 바뀌었죠. 16.75 REM으로. 패딩 부분은 우선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높이는 우선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장하고 나서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다시 볼게요. 자, 이렇게 커졌죠. 이제 그 다음에 좀 맞춰주면 돼요. 자, 이제 이미지도 한번 봐야죠. 라이트 탑이 아니라 라이트 버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요 제 왼쪽에 별 모양 이미지도 자, 별명 이미지 배경이 어디 들어갔었냐? H2에 들어갔었네요. 라이트 탑으로 했었죠. 여기 라이트 버텀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H2의 배경의 위치만 바꿀 거예요. 백그라운드 포지션만 바꾸면 되겠죠. 라이트 버텀으로 이렇게 바꿔보고 다시 한번 미리 보기. 새로 고침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왜 이렇게 작니? 다시 한번 제 PC에서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네요. 늘려야 되네요. 이 배경 이미지를 늘려보겠습니다. 지금 테스트를 해보니까 배경 이미지 자체가 좀 늘어나야 돼요. 얘가
얘가 좀 늘어나려면 우선 위치도 그대로 주셔야 되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좀 늘려줘야 됩니다. 가로는 그대로 두고요. 이렇게 세로가 꽉 차게 해줍니다. 오토로 놓게 되면 세로가 100%만큼 가로는 비례해서 사이즈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사진 자체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게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주고 이렇게 둡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떨어지는 거 부분 한번 작업을 해보면 되겠죠. 포토샵으로 가서 보게 되면 다 떨어집니다. 위에 여백도 없어요. 거의 없죠. 위에 여백은 좀 나중에 보더라도 우선은 플롯 다 해제를 시켜줘 볼게요. 에디트 플러스를 가서 플롯 준 거 다 해제 주려면 레프트 라이트가 플롯이 들어가 있었어요.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바뀌는 것만 해제. 클리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클리어 보스가 아니라 플롯 해제도 클리어 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영역에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거기 때문에 플롯 줬던 것을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플롯이 없던 상태로. 플롯 넌이 되겠죠. 플롯의 기본값입니다. 플롯을 안 준 기본값. 그래서 이것을 미리 보기로 넣어주면 이렇게 다 떨어지죠. 플롯 없는 상태로 다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는 위에는 여백을 좀 더 다듬어주고 나머지 다 여백 다듬어주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자, 여백 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로는 20픽셀 정도고요. 20픽셀에 여기 또 줄간격 다시 재야 되네. 원래 있던 줄간격에서 재고 또 여기까지 15픽셀 20픽셀에 15픽셀. 자, 그러면 index.css 가서 위로 한 거 20픽셀 여기죠. 이 부분에 여백이 바뀐 거예요. 여기 부분이 20픽셀로 바뀌었으니까 20픽셀 1 REM이죠. 얘 바뀌고 그리고 오른쪽 라이트 탑의 패딩이 바뀐 거예요. 15픽셀로 이 부분이 15픽셀로 바뀌었습니다. 15는 0.75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 여백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좀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큰 거는 이렇게, 작은 건 이렇게 각각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여기 여백도 다 봐야겠죠. 각각 여백 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자, 여기도 또 줄간격을 또 재야 되네요. 줄간격을 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으야 여기 있으면 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 28픽셀 여기도 계산해야겠네. 28픽셀에 28, 14 28에 14 보죠. 자, 이 부분은 어디냐면 라이트 탑 BTN이죠. 탑 BTN 요원했고 이 부분이죠. BTM이 28 맞지? 28 클래스 BTN이 28이니까 클래스 BTN 여기 있었죠.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클래스 BTN은
28 나누기 20 1.4 REM이고, 그리고 밑에 이 버튼과 또 해제시키는 걸 또 작업하려면 이게 크기가 14였죠. 이 부분이니까 요 라이트죠. 라이트에 있는 거. 그러면 BTM의 라이트죠. BTM의 라이트에 있는 것은 좀 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라이트 클래스에 있는 건 14픽셀. 패딩이 14픽셀은 0.7 RM으로 해줍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코드로 할까요? 우선 얘한테 위로 좀 올라가야 되고, 얘도 위로 좀 패딩을 줘야 되고, 얘도 위로 패딩을 줘야 되는 걸 한 거예요, 각각. 그리고 얘도 위로 패딩을 주는 겁니다. 지금 타블렛 가면서 달라지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른 것만 따로 빼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코드를 전부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뀌어지는 것만 가져오시는 게, 그렇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여백을 주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타블렛은 바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반응했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처음에 작업할 때 PC만 하면 하겠는데 모바일까지 생각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할지 미리 다 예측을 한 상태에서 HTML을 마크업을 해야지, 그냥 PC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 모바일 알아서 해보겠지라고 하면 엄청나게 현타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만들 수 있죠. 좀 정리를 해보면, 왼쪽에 있는 별 모양은 백그라운드 사이즈로 해서 확 늘려준 거고, 그리고 줄어졌다 확 늘어났다 했고, 왼쪽에 있는 스타벅스 부분은 이제 버티컬 라인으로 해서 처음에 탭으로 만들었다가 이제는 다시 버티컬 라인 미들에서 탑으로 다시 바꿔주게 된 거고, 그리고 PC에서는 요 배경 왼쪽 밑으로 한 거 그대로 유지가 됐죠. 왼쪽 밑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나머지 색으로 계속 채워졌었고, 이쪽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이쪽 난리가 났던 게, 사실 포지션하면 되는데 제가 욕심 부려가지고 플롯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플롯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막 영역도 나눠줘야 됐고 막 해서 되게 HTML이 지저분하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HTML이 지저분해졌는데, 그래서 클래스만 몇 개 더 빼면 좀 더 경량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텍스트 좀 떨어지는 것 좀 비교 좀 해볼까요? 그거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게요. 텍스트가 떨어지는지. 텍스트 줄 내림은 없네요. 텍스트 줄 내림은 없으니까 그대로 두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세팅도 오래 걸리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보았습니다. 좀 따로 띄워볼까요? 비교 영상으로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베타 테스트 버전이고, 다음에는 제 화면이 계산기도 지금 안 보였잖아요. 제가 계산기 켰는데 계산기도 안 보였고, 알트 탭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보이고, 전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브라우저가 줄어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여줘야 되고, 실제 스타벅스 사이트도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에디트 플러스를 보여줬던 거는 아톰이랑 비주얼 스튜디오가 중계기에서 인식을 못한다. 그래서 에디트 플러스만 인식을 해서 하드코딩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있네요. 실시간 코딩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다른 툴을 찾아보던가 다른 걸 좀 봐야겠네요. 좀 더 정리한 상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요 버전은 올라가게 될 거예요. 녹방으로 해서 라이브는 그대로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편집분도 따로 해서 또 올릴게요. 풀 버전이랑 그리고 편집 버전, 스타벅스 오로지 스타벅스만 하는 그 부분만 해서 따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런 자리를 중간중간 한번 해볼게요. 계속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롯꼬님,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기초 하나는 설명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들어 보라면 잘 못 만들거든요. 저는 그거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응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목적이라서 많이 보시고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속 연습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게 뭔지 찾아야 되고 그걸 또 계속 파야 되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